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 그리고 이 모든 걸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고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건데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지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죠.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억 원 아래로 뚝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 이 갑작스러운 하락 뒤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이 중요한 심리적 가격선 아래로 밀어내버린 이 갑작스럽고도 날카로운 하락, 그 세부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8%가 빠진다는 건 정말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즉각적인 하락을 촉발했을까요? 그 표면적인 원인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라던가 대규모 청산 같은 이런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말이죠, 한 유명 투자자는 이게 다 그냥 증상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이분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된 사람, 마이클 버리가 내놓은 아주 상세한 경고.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리는 이걸 그냥 가격이 좀 오르내리는 그런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각성의 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딱 꼬집어서 말하는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주식은 기업 실적이나 자선 같은 내재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와, 싸게 살 기회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런 게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더 큰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또다시 매도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의 주장은 진짜 간단해요.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옛날 수요랑 새로운 수요, 둘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전의 수요는 기술 발전으로 줄었고 최근에 들어온 ETF 같은 새로운 기관 수요는요. 이건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도 압력을 더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가격을 딱 받쳐줄 만한 단단한 바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버리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 죽음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연쇄 반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빚내서 투자한 계좌들은 바로 마진콜, 그러니까 빌린 돈 당장 갚아! 하는 전화를 받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금이나 은 같은 다른 자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하죠. 그럼 이제 전통시장 가격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본 거래소는 위험한데? 하면서 증거금을 확 올려버리고, 이게 결국 더 많은 강제 매도를 부르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버리는 이 고통이 극적으로 커지는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딱딱 짚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7만 달러 선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정해놓은 손절매 규칙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가격이죠. 다음 위험 구간은 6만 달러. 이 가격대까지 내려가면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어떤 큰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부채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다 쏟아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계점, 5만 달러. 이 선이 무너지면요, 아예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채굴자들마저 파산 위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코인들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난리가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죠. 비트코인 하락은 도미노의 첫 조각 같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공포가 암호화폐 시장을 덮치고 그 불안감이 그대로 기술주 전반으로 번지는 거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결국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그런 광범위한 매도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통 암울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술 기업 중 하나가 시장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걸의 실적,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핵심 AI 사업인 클라우드 부문에서 무려 48%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바로 구글의 엄청난 투자 계획 때문이었어요. 저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럼 이익이 줄겠네? 하고 겁을 먹은 거죠. 하지만 구글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무모한 지출이 아니라 폭발하는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자신감 넘치는 투자다. 한마디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공장을 더 짓는 거랑 똑같다는 설명이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시장은 사스, 그러니까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때문에 망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스 기업들이 구글의 최고의 AI 고객이 돼서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대립구도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한쪽에는 전염병처럼 번지는 공포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펀더멘털, 즉 놀라운 성장과 적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앞으로 시장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게 될까요?